자, 바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자, 먼슬리 뉴스 굉장히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야, 네, 그 사이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가 보스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부터 하실 건가요, 오늘? 굉장히 구수한 뉴스부터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구수하더라. 이거 아주 청국장 같은 뉴스. 네, 구수합니다. 뭐야? 아, 이거 나 패션 포스트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면은 딩동하고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 도대체 언제 고칠 건지 좀. 아무튼 자, 패션 포스트의 최소한 기자님이고요. 네, LF 이달 1천억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보통 회사들이라고 하면 이게 별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할 수도 있죠, 뭐. 그 주식회사들은 이제 뭐 회사채 발행하고 이런 거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LF가 이게 뉴스가 되는 거는 그간의 LF는 그러니까 무차익 경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발행을 안 하던 그런 회사였었어요. 관리 LF.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이제 요즘에 좀 이제 현금 유동성이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인 거죠, 이제. 그리고 또 뭐 투자도 많이 했죠. 뭐 물류센터 새로 뭐 크게 하고 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LF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여가지고 그 성우 형이 방금 얘기했었던 그 관리의 LF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패션 브랜드에 기대하는 그런 뭐 멋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여야겠다 보다도 저는 LF는 오히려 그 외적인 거에 좀 관심이 많은 회사였다고 이제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갔었던 거죠. 거기에 요즘에 또 매출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LF는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에 이제 운영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안 좋고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LF가 현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현금 유동성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이제 현금 유동성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그래도 그 LF 몰 자체는 옛날에 윤수 씨가 다닐 때보다 지금 많이 자리 잡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때 해놨던 것들이 이제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표정 봐. 자기도 부끄러워 얘기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숨만 쉬었다고. 르프몰이 많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몰치고서는 되게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점하고 있기는 해요. 르프몰이 그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롯데하고 비교해 보면 참 롯데는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LF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저희가 그 롯데 얘기 그 통합몰 나왔을 때 거의 뭐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엄청나게 깠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진짜 까는 뉴스랑 까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의 팔로워 통합의 어떤 그 좀 아직 할 때가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후에 후속 보도들 보니까 그 주도했던 주요 임원들이 다 퇴사하고 막 그랬대요. 띠용.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로 판매를 하잖아요. 롯데 매출이 떨어져요. 그 사이트가 제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래도 고객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데 그 이유가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몰이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몰마다 이제 충성 고객들은 VIP 어떤 뭐 적립금이라든지 VIP 레벨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시스템 오류 같은 것들로 다 초반에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일종의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와서 초기부터 구매한 사람들은 진짜 롯데를 계속 쓰던 사람들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고 이탈을 했다고. 저 모던나인 때 그래도 무신사만큼이나 잘 나오던 게 롯데몰이었거든요. 아니 그 매출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좀 문제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가 막 하다가 다시 백 하면은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갔던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는 무신사가 최고야. 다른 어떤 사이트도 한참 헤매다 가든지 안 가든지 그 전 단계로 가버리든지 막 그러는데 그런 게 그거 정말 짜증나거든요, 사실. 그게 아이템 수가 많고 막 이런. 그렇죠. 저는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거든요. 그게 그런 모든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은
그걸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 온라인 쇼핑을 안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아하.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거를 만져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그게 무슨 뭐 공기관 사이트라든지 은행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걸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걸 해봤어야지 씨발 이게 뭐가 불편한지 그런 걸 아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맞죠. 근데 우리의 그 위대하신 조 대표님께서는 본인께서 본인이 다 스스로 이제 만지니까. 다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맞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래서 LF가 지난 1분기 이제 그 감사 이제 그게 나왔잖아요. 그 보면은 지난 1분기에 현금성 자산은 3,600억 정도가 아직도 있대요. 근데 다만 이제 재무제표가 약간 이제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였었던 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8% 거의 이제 더블 뛴 거죠.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났고 차입금 의존도가 14%에서 3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진짜 존나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거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서는, 지난해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데 2천억을 썼는데, 요번에 이제 또, 코로나까지 이제 맞다 보니까, 이게, 한 분기에 돈 들어가면 다음 분기는 돈이 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연달아서 이제 돈이 빡빡 나가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제 현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그 압구정에 있는 빌딩을 팔자니 빌딩은 뭐 조 단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팔자니 그거를 팔아갖고 요걸 메꾸기에는 좀 아쉬운 거지. 아깝죠, 아깝죠. 네. 그래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메우겠다고 합니다. 그 지금 뭐 아까도 저 윤수 씨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관리의 LF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채 비율이 지금 뭐 저렇게 해서 채권하고 해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훌륭한 거예요. 이랜드 봐봐요, 막 400%, 600% 이러잖아, 걔네들. 거기에 비하면은 요 정도면은 뭐 훌륭한.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이 이번에 뭐 하면서 높아졌다고 이제 하는데 뭐 일본에 비하면은 뭐 그치. 5분의 1이고 막 이 느낌인 거죠. 네. 아, 일본은 정말 네. 답이 없어요. 일본은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진짜 되게 답이 없는 그런 나라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LF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데도 저는 저기 벌써 임원들 임금 삭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벌써. 네. 관리니까. 두 번째 뉴스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역시 패션 퍼스트입니다. 이채연 기자님이고요. 방구석 패션쇼 한두샥. 4일 동안 1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내용보다는 요즘에 이런 게 좀 유행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라이브 이렇게. 커머스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홈쇼핑에서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그냥 고스란히 그냥 플랫폼만 옮겨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 윈도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통해 갖고 직접 하는 이제 그 브랜드들도 있고 많아요. 뭐 그런 이거 뭐 네이버 뭐 다 해요 이거 이제.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어쨌든 매출이 저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네이버 셀렉티브로 최근에 그 앤디 앤 데비 하더라고요. 한번 방송을 했는데 뭐 굉장히 반응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좀 기사 조금 읽어보면 이제 지난달 23일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에서는 방구석 패션쇼라는 테마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 진행, 분덕한모 더 스튜디오 K 홀리넘버 7 뭐 등등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김창렬 아우, 네, 멋있지. 뭐 홀리넘버 이렇게 맞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이런 거의 일환으로 기획된 거래요. 글로벌 나오죠. 네, 근데 글로벌 좋지. 이제 이거 글로벌 이제 좋네. 뭐 네이버, 쿠팡, 뭐 현대업 쇼핑도 이런 거 하고 있다. 네, 뭐 네. 등등등 나오는데 뭐 카이, RSVP 뭐 등등, 얼킨.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쇼핑몰 플랫폼을 그대로 쓰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쇼핑몰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출이 높지 않아요. 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TV에서 물론 재방률이 높긴 하지만 홈쇼핑들 홈쇼핑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 있는 자료화면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연령대 저는 낮아지지. 뭐 요즘에 사실 뭐 코로나 이런 거니까 이제 어떤 이런 디자이너들이 직접 자신들의 컬렉션을 원래 보여줬던 오프라인 채널들이 없어져서 라는 거에서 연장선으로 이런 종류의 어떤 컨텐츠들 좀 라이브 컬렉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먹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한 게 이 저번에 그 중국에서는 루이비통도 이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TV 홈쇼핑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는 그게 그래도 이렇게 뭐 싸구려로 외국 TV에서 방송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뭐 롯데 뭐 현대 이런 데서 하는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거의 같은 건데도
글로벌리 이거는 새로운 시도고 꼭 해봐야 되고 막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패션 하는 사람들이 기술과 유통에 대해 갖고 얼마나 얄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걸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냥. 또 약간 음모론식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호 형 얘기한 대로 TV 그거 홈쇼핑 나가면은 그 간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맛감 브랜드라고 생각을 브랜드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론 커스텀 네. 기억난다. 네. 그랬는데 요즘에 막 이게 멋있어 보인다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자빠져 있는 거 보면은 나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에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거죠. 이게. 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나쁘게 말해서 뭐 맛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디자이너들이 뭐 이걸 위해서 새로 뭐 좀 팔릴만한 상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추가로 어쨌든간 자신들이 하는 퍼스트 레이블이나 세컨드 레이블 가지고 한마디로 디자인감도 떨어뜨리지 않고 진행을 그쵸. 하는 거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름만 빌려 쓴 경우가 되게 허다했고 예,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어떤 디자이너 자체 디자인에 대한 희소성을 거의 망각한 옷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차이는 근데-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가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은 수수료가 이렇게 높잖아요. 10몇 프로 뭐 이렇게 받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게 매출이 점점 커지죠. 수수료 점점 올라가고 그럼 이제 MD들이 나오겠죠. 너 이거 시간당 네.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치, 막 또 그치. 뭐 가격 건드리고 디자인 건드리고 이러면 똑같이 돼요. 아니, 이 프로그램도 보면은 제가 이거 몇 개 봤는데 구려요. 내게 하는 게 되게 구려요. 이게 첼미는 어. 누굽니까? 네? 여기 스타 디자이너 곱하기 첼미라고 돼 있는데 첼미는 누굽니까? 뭐 길미 비슷한 그런 거겠죠? 인플루언서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또 요런 데서도 고정되어 있는 쇼호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 쇼호스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전문성이 떨어지고 패션 유튜버군요. 네. 되게 나와갖고 하는 얘기가 이거 뭐 색깔이 뭐 영하면서 시크한데 이 정도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쭉 하면서 이어가고 그렇지. 있는데 기지감과 터치감과 기장감이 뭐 또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갖는구나 싶은 거죠.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온 디자이너들의 파워도 있겠지만 이 인플루언서 첼미라는 파워. 네. 유튜버가 뭐 좀 어마어마한 것 같네요. 이제 근데 결국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홈쇼핑 시대에도 말하자면 스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호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의 파워와 프라임타임의 파워가 있었는데 그쵸. 요거는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다 보니까 이제 프라임타임은 없어지는 거고 쇼호스트의 그치. 파워는 이어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저연령층으로 그렇죠. 가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사실 요런 얘기가 여기 밑에 기사에도 좀 써 있지만은 결국 9월에 패션위크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웬만한 컬렉션은 다 캔슬됐다고 이미 볼 수 있고 예, 뭐 모든 메이저 이벤트들이 다 취소되고 있으니까요. 현 시점까지 대응하는 어때요? 거기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도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디자이너들 만나거나 하면은 특히 파리에서 원래 수주회를 쇼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 알려진 어떤 컨셉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쇼룸에 디자이너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맨파워를 그쵸. 얻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어떤 대신 그들이 정말 좋은 바이어들과 좋은 현지 프레스들과 좋은 현지 어떤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몇몇 디자이너들의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차피 수주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건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쇼룸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그들이 오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꾸려가고 있으면 거기에 피를 떼주면서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죠. 오히려 그냥 단독으로 웹사이트를 뭐 마이크로 사이트를 만들던가 혹은 그렇죠.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던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쇼룸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윤수 형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홈쇼핑은 구리고 이거는 멋있게 생각하냐. 이것도 구려요, 솔직히. 이게 더 구려 내가 보기엔.
맞죠.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약간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사람들이 그냥 충격을 엄청 먹으니까 인식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저 막 마케팅 뭐 할 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제한하기가 민망했어요. 왜냐면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나거든요. 막 적죠. 100명도 안 보고 막 이러는데 그 지금 많이 해요. 완전 많이 했잖아요. 그 래퍼 중에 699인가? 아니 그 뭐야 이름 뭐냐? 브랜드 이름 좋다. 래퍼인데. 6ix9. 699이 699은 뭐야, 씨발. 699이 같은 얘기네. 같은 699는 699네. 자기가 깜빵 갔다 와가지고 첫 라이브 튼 게 몇백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몇백만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치.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는 그게 코로나 시대 이후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고등래퍼 3에서 우승한 이영지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약간 여고생, 여고 약간 학생회장 스타일이에요.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언니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하는 엄청 이렇게 터프한 스타일인데 걔가 라이브 하면 그냥 다 화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사람들 많이 봐서 20만씩 봐요. 6ix9 좋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사실 브랜드들이 뭔가 하는 게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를 통해 갖고 이런 뭐 홈쇼핑 비스무리한 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나아. 왜냐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차라리 요즘 스타일이 저기 또 홈쇼핑 같은 거 또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네이버로 하고. 저 금방 물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됐지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만 하면 돼요. 물은 버립니다. 물은 버려요. 자, 다음 뉴스 갈게요. 하이피스트의 기자가 누구죠? 이게 기자가 잠시만요. 조금 위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저기. 심은보 기자님. 신문부 기자님이 요즘에 참 열일하시는 분이죠. 엠마 왓슨이 케어링 그룹의 임원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캐링 그룹이죠. 네, 맞죠. 케어링 그룹 임원이에요, 임원. 아우씨, 잘 나가. 자,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을 소유한 패션 그룹 케어링이 그룹의 새로운 임원을 발표했다. 새로 임명된 임원은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의 전 CEO 티잔티암, 이름이 희한하네. 카쉐어링 서비스라는 디디 추싱의 사장, 이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존나 큰 회사예요, 이게. 장리우, 그리고 엠마 왓슨이라고 합니다. 소문가라서 또 저쪽을 아는군요. 네, 디디 추싱이 엄청 큰 기업이고 어떤 시장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기도. 글로벌에 우버가 있으면 이제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 있는데 디디 추싱이 사실 뭐 우버는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 디디 추싱이 저리 가, 그럼. 그거가 미안해.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됐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엠마 왓슨은 케어링 그룹의 임원으로서 그룹 제품의 지속 가능성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엠마 왓슨은 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옷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성우 형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본업은 아니고 메인롤은 아니고 사회이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디 추승의 사장도 그 사람도 현 사장이니까 뭐 경영자문 정도 네, 해주겠죠. 그런 거고 전 이거 CEO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그냥 보드 멤버가 됐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크레딧 스위스의 뭐 티암이나 뭐 카쉐어링 서비스, 디디 추싱 뭐 다 말이 되죠 사실. 여러 가지 그렇죠.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패션으로 인해서. 근데 엠마 왓슨은 왜냐라는 걸 봤을 때 엠마 왓슨이 사실 그 배우로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운동가로도 환경운동도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특정한 사람들의 좀 비난 같은 것들을 받기도 하는데 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 여기 기사를 조금 보니 뭐 윤리적으로 생산된 옷만 뭐 착용하는 그린 카페 챌린지에 참여하고 뭐 재활용 소재로 된 의류를 입고 등장하는 등 아무튼 지속 가능 패션 관련 활동을 펼쳤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죠. 뭐 세계적으로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고 패셔너블한 이미지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좀 공익적인 이미지를 추구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 마법적인 같은데 이미지도 있고.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케어링 그룹의 임원으로 취임하니까 보드 멤버가 된 이유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이 회사의 어필인데. 그쵸. 사실 그 패션 브랜드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려면 안 만들어요 옷을. 근데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다시 프리폴이나 뭐 리조트 같은 걸 안 해야 돼요. 그 정도 액티브는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컬렉션 8번 하잖아요. 예, 옛날에 4번 했고 그 전엔 2번 했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그러면서 SPA 브랜드는 엄청 욕하는데 결국 똑같이.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뭐 밍크 악어 가지고 이런 거 안 해야지 케어링에서.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간 디자이너들에게 조금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취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나왔지만 이제 뭐 스텔라 맥카트니는 가죽 자체를 전혀 안 쓰지 쓰죠, 안 않았고, 쓰지. 예, 뭐 디자이너 중에도 이제 모피 안 쓰겠다고 한 사람도 꽤 많이 있긴 있죠, 하죠. 있죠. 예. 지안이 베르사체. 알레산드로 자기가 막 입고서 안 쓰겠다 그러고. 알레산드로 미셸레도 안 쓰기로 네. 했고 뭐 등등. 예. 케어링이 엠마 왓슨을 쓴 그러니까 기용한 이유에는 저는 좀 전략적인 포석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사람이 그 집안이 일단 되게 좋고 그리고 집안이 좋은 게 이게 대충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국은 뿌리 깊은 이제 그런 그 계급 사회거든요 이제. 근데 그 되게 돌파할 수 없는 갭이 있는데 그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엠마 왓슨은. 인싸구만. 예. 싸빈싸. 그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시원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그 라인을 이렇게 케어링과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룹 운영에서 이제. 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그 빅 컴퍼니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그 어떤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심지어는 뭐 스토어 인테리어도 이제 뭐 환경에 관련된 어떤 서티피킷을 뭐 골드, 뭐 실버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맞추려면 공사비가 막 기하급수로 그치. 올라가는 거죠. 그때가.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다 하려고들 노력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데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공병 같은 거 관련된 이슈, 뭐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냐, 유리병을 쓰느냐, 뭐 이런 이슈, 공장에서 물을 얼마나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긴 쓰는데 좋죠, 좋은 일입니다. 맞아요. 엠마 왓슨이라는 유명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맛을 입혀주는 게 브랜딩에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완전 도움이 되죠. 그게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누군가를 어떤 셀럽을 내세워서 맛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네거티브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신용만 하느냐 겉으로 화려하게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지면 안 되니까. 그 이쪽 말하자면 이제 환경에 대한 패션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어떤 반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뭐 요즘에 뭐 지속 가능한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회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회사도 안 한다고 막 광고를 하진 않는단 말이죠. 네. 우리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관심 뭔가- 없습니다. 아베 아니면 어렵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그 분리수거 같은 얘기를 해도 한국이야 그 조그만 땅덩이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미국 애들 다 갖다 버리는데 안 하고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일종의 피드백들이 오는데 저는 결국 그 이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이라는 워드가 들어가는 뭐뭐뭐들의 액티비티에 대한 것들은 이 결국에는 그 대중의 어떤 뭔가가 바뀌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해서 그러한 브랜드를 더 많이 사도록 하는 환경이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정착이 되려면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종류의 최고위급의 사람들이 사실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위스 같은데 스위스 가셔야겠네. 네, 그런데 모여서 이제 야 하지 말자. 예를 들어 탄소 배출 규제를 법문으로 정해서 글로벌리 하자. 이 정도 느낌으로는 해야지 사실은 뭐가 된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액션들이 나쁘진 않지만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좋아 얼마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서구가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액티비티들을 글로벌 빅브랜드들이 실제로 하고 있긴 해요. 하고 그렇죠. 있고, 애플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네. 뭐 임원들이 뭐 CO2 마일리지 말해가지고 너 작년에 네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배출한 CO2가 얼마야? 이산화탄소. 그런 것도 보여줘요? 올해 이만큼은 최소한 줄여야 돼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네, 보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별도로 하는 부서도 있어요. 환경 쪽을 관리하는 아, 임원들. 그 부서 창조 경제네. 개뿔.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거를 하는 생각하는 것도 거가 안 돼. 얼마나 맞는 걸 저를 바꿔줄지 고용하십시오. 모르겠지만 맞아요.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한 CO2 경각심을 계속 일깨워줄 필요 있다. 그쵸. 아니, 왓슨 누나가 그래도 빡센 누나인데. 누나예요?
아니, 잘 나간 누나지 뭐. 네. 빡센 누나인데 그래도 그냥 신용만 하는데 들어가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발언권이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나는- 캐링보다 더 그 맨파워가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캐링이 막 엠마우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캐링이 이렇게 막으면 나가가지고 이 새끼들 그럼. 브라임 이러면 진짜 죽되는 거예요. 보이콧이다 이러면 어. 이제 캐링에 웬만한 거기 있는 사람들 회사원들보다 엠마 왓슨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파워가 더 훨씬 셀 수 크죠. 있는 아, 게 차이가 엄청 크지. 일단 유명세가 대단하고 그리고 집안이 존나 잘 나가요. 그놈의 집안충 집안이 어디 집입니까? 어디 싫어? 야, 수준에 엠마야. 연결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경주 씨인데 아무튼 경주 MC요? 아, 대단해요. 인정하지. 경주 MC. 그냥 경주 MC요. 자 다음 뉴스 갈게요. 자 또 하이피스트고요. 중간에 제가 좀 골라봤는데 예. 장승호 기자님입니다. 네. 오프화이트 2020년 1분기 최고의 인기 브랜드 1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 아볼로 형은 의미가 없죠. 2020년 1분기에 매출이 없는데. 네, 요 뉴스를 좀 제가 인기가 있으면 뭐해? 아니 네 온라인 매출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도. 자 이게 그 조사 기관은 리스트고요. 리스트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19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서 3회 연속으로 최고의 인기 브랜드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뽑아본 이유는 그 리스트가 이제 저 뭐라 그러지 이제 그 현진 매장들의 큐레이션 하는 이제 곳인데 여기가 리스트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쿼터마다 분기마다 그 인기 브랜드들 선정하는데 그쵸. 요거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가수아 그래서 이제 1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오프화이트였고 2위가 발렌시아가예요. 아직도 그렇네요.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이거 둘 다 이미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3위가 나이키인데 솔직히 나이키가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조사 기관이 리스트여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이게 네. 뭐 아마존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나이키가 1위인데 리스트니까 나이키가 3위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객 그 피 조사자의 그 약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좀 재밌는 게 나이키가 2019년 4분기에는 10위였어요. 근데 3위까지 수직 급상승했네. 급상승한 이유가 이 릴리즈드 맘바 포레버 에드 인 트리뷰트 투 코비 브라이언트. 아 역시 코비의 이제 그 스니커즈를 다시 릴리즈하는 게 근데 그때 엄청 난리였거든요. 그렇죠. 판매 중단한다. 맞아요. 리셀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등등. 그게 그걸 확실히 미국이라 달라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10위에 머무를 뻔했네. 우리나라는 관심도 없잖아요. 저도 관심 없는데. 그래서 뭐 구찌 프라다 뭐 등등등 다 뭐 몬클레어 6위야. 와. 밴디도 밴디 6위, 7위. 발렌티노도 8위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생로랑이 9위고 베르사체가 10위로 올라갔네. 11로 떨어졌어. 5위인데 원래 5위였었어? 네. 대박. 역시 근데 국민들이 좋아해. 근데 어떻게 몽클레르가 1분기인데 6위 날 수 있지? 그 잠바 그러니까.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네.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버버리, 스톤 아일랜드, 보테가, 지방시, 뭐 자크무스가 자크미스가 올라올 만하죠. 보트가미네타도 올라올 만해요. 자크무스가 처음으로 20위권 안으로 처음 진출했어요. 데미스는 진짜 약진했네. 베트몽, 라프, 로에베, 톰 브라운, 리고엔스까지 이제 20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벌사치가 아직도 인기가 있구나. 그 흑인들이 정말 많이 입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 여기에 그 우리나라 브랜드 좀 들어가면 좋겠다. 국뽕 심리가 좀 차오릅니다. 여기에 그 미완경 이렇게 딱 있어요. 이완경. 오. 잘했네, 잘했어. 아 좋다. 무신사, 무신사 스탠다드. 확실히 빨아들일 때가 확실해. 라이젠 빌로. 한 번 뭔가를 하면은 언급을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고 있네요. 조세가 양배추 같아 약간. 네. 자 그래서 오프화이트가 여전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무려 발렌시아가예요. 우리 다 이제 뭐 한물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발렌시아가가 2위인 게 저는 1위 오프화이트보다 2위 발렌시아가가 더 신기하네. 그것도 확실히 그렇네요. 자 뭐 굿즈 인기 좋은 거 당연하고 뭐 그렇다고 해요. 네. 아직 버지라블러의 시대다. 자 위대한 신문 서울신문에 이거 기자 누구야? 조희선 기자인가? 이름 누구냐? 임효진 기자님. 네. 이메일이 독특하시네요. 좀 여기로 메일 보내지 마라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3A, 5A, 7A, 6A. 네. 재고 명품 반값 SI 빌리지 사이트 먹통의 일부 제품 품절까지라고 이렇게 댓글 제목 걸어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품절이더라고요. 일부 제품이 아니고. 근데 갔는데 진짜 이쁜 살 품은 것도 1도 없고. 없어요.
그게 문제는 살 것도 없고 품절이고. 기획전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80%가 품절됐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나마 괜찮다 싶은 물건들은 이미 그 사이에 팔렸지. 다 날아간 게 아닌가. 뭘- 아니 근데 근데 그냥 리스트 있고 품절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쭉 봐서 다 리스트가. 별로였어. 근데 네 기준으로 맞추면 맞지, 그러면은 네, 멀쩡한 네, 거밖에 맞추면 없을 안 수가 없죠. 별로야 별로야. 자, 아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아, 네. 예. SI 그 빌리지라고 거기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특별 기획전을 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한 반값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제품을 이렇게 딱 출시를 했는데 면세 상품들. 면세 상품들 그런 것들 벌써 30분 지났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용히 해. 이거 하고 해요. 이거 끝내요. 여기까지 하시죠. 어. 자, 그런 제품, 그런 특별 기획전을 해가지고 후진 물건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서는 그게 사이트가 터지고 물건들이 수룩하고 다 나갔다고 합니다. 상품 200개 기준으로 80%가 품절됐다고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이지 면세품 푼 게 끝이 아니라 계속 풀 거잖아요. 맞죠. 앞으로. 음. 야 근데 여전히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말하자면은 면세품 자체가 싼데 면세품에서 더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결국에는 가격이 저렴하면 수요가 그러니까 사람들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쵸. 그죠? 예.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제가 성우 형 마음은 약간 이해할 것 같은 게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쇼핑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뭔가를 자꾸 사고 싶고 누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계속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아 근데 막상 엄청 싸지도 않았어요. 아닌가? 엄청 쌌나? 나는 안 싼 것 같던데. 그건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아, 거고. 오우 쉣. 뭐 셋이야. 아 이거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팩트 폭행으로. 이거 할 때 저 네. SI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 잡담하다가 이런 거 할 거다라고서는 미리 좀 아.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싸긴 싸더라고. 그래갖고 요 정도면은 좀 반응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 근데- 사람들 여기 사가지고 자기가 또 어디서 또 그럴 파는 거 수도 아니야? 있어요. 그럴 수도 저는 있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게 이제 면세점이 지금 말하는 개점 휴업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떨고 있는데 결국 지금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적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이런 세태는 이어질 거란 말이죠.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백신 나온다고 해서 뭐 바로 출시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면세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도 그냥 제 추론이긴 한데 그 면세를 할 수 있을 다른 방법을 이제 또 찾아낼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예, 해서 어떻게 그 면세전 사업이 그간 갖고 왔었던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터이고 면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다른 방법을 뭔가 찾을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근데 인터넷으로 또 하겠지. 이게 또 다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게 그 총량 불변의 법칙 약간 이건 아닌데 그런 느낌인 게 뭐냐면 면세점이 지금 외국을 못 나가니까 면세점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의외로 지금 로컬 백화점 매출이나 이런 데는 백화점 원래 그 다운 트렌드였잖아요. 매출이 신장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쓰는 거야. 아. 오히려. 요새 백화점 가면 좋아요. 음. 가면은 사람들도 존나 친절하고 진짜 그놈의 친절 되게 좋아하네. 이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 어디 가서 너 이렇게 박대가 많은 데서 아니 진짜. 아니 불쌍해요. 아니, 막 불쌍해. 어디 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면 현관에 써 있었어요. 개와 유태인과 장윤수는 출입금지라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어가도 되더라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